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제조 기술 문제 해결 편입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제조 기술 문제 상황을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볼 거고요. 주어진 제조 기술 문제를 우리가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주어질 문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거나 책을 볼 때 책을 세워서 보지 않기 때문에 목과 어깨가 뻐근해지거나 거북목이 될 수 있죠. 자, 그런 불편한 문제 상황. 그 다음에 책을 펼쳐 놓았을 때 자꾸 책이 덮여가지고 다시 열어야 되는 상황. 우리가 많은 재료들이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재료들이 많거든요. 근데 친환경적인 재료, 환경의 파괴를 좀 적게 하는 재료로 혹시 독서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불편함과 문제 상황을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좀 해결하려면 먼저 우리가 교과서 종이 독서대라고 하는 걸 제작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먼저 우리가 사용할 기술과정 교과서의 크기와 무게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이라고 하는 재료를 쓸 거거든요. 종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그 재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받칠 수 있는 구조는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마다의 장단점,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우리가 원하는 종이 독서대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교과서의 크기와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기술과정 원교대사 교과서거든요. 출판사마다 교재의 교과서의 크기와 무게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 거는 가로 210mm, 세로 295mm이고요. 두께는 10mm 정도 됩니다. 무게는 이제 예상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이 정도 크기의 책들의 무게가 약 850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 있고요. 우리 교과서는 좀 큰 편이에요. 책의 크기가. 자, 이거를 안정적으로 어떤 구조가 잘 받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사용할 게 종이라고 하는 재료이거든요. 그럼 이 종이라고 하는 재료의 특성을 좀 알아야겠죠. 먼저 장점 볼게요. 매우 가벼운 소재죠. 그리고 가공이 용이해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쉽죠. 그 다음에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요. 우리가 아까 문제상에서 얘기했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재료죠.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내구성이 매우 약하죠. 그러니까 오래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습기, 물기나 이런 거에 약해질 수 있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를 어느 정도 받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형태를 유지하는데 내구성이 약하고 다른 재료보다 강도나 경도가 약한 소재이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하는 거에도 문제가 좀 있죠. 그러면 종이의 종류를 좀 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예시로 줄 종이들이거든요. 우리 켄트지라고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 그림 그렸던 도화지가 좀 두꺼운 형태. 자, 이런 형태의 종류는 이제 경제성으로 돈이 그렇게 들지 않고 저렴해요. 가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당연히 가공이나 인쇄가 쉽죠. 거기다 글씨를 쓴다거나 색깔을 입히거나 접는다거나 쉽겠죠. 하지만 좀 표면이 약해요. 강도가 약한 편이죠. 자, 하지만 내습성, 그러니까 습기에 약한 특성을 가졌죠. 그러니까 습기를 견디는 특성이 약하고요. 하지만 친환경성이 있고요. 가벼워요. 그 다음에 골판지가 있어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골판지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가격 면에서는 다른 재료에 비해 경제적이고요. 가벼워요. 얘도 역시. 하지만 이제 얘가 골판, 이런 형태의 골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충 효과, 그러니까 받치는 힘이 좀 좋은 효과가 있고요. 강도가 좀 종이 두꺼운 켄트지보다는 클 거예요. 이것도 친환경성이 있고요. 하지만 얘도 종이이기 때문에 내습성이 매우 낮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교과서를 좀 안정적으로 받칠 수 있는 구조는 어떤 구조여야지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잖아요. 자,
보통 삼각형 구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삼각형 구조로 받침이 됐을 때 책이 받쳐지는 부분이 삼각형이거나 전체의 모양이 삼각형일 때 좀 안정적인 구조를 갖죠. 우리가 삼각형 형태가 안정성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러스 구조,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림처럼 약간 삼각형이 이어진 구조가 좀 안정적이 되겠죠. 아니면 삼각형 형태로 책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다거나 받침대와 지지대가 결합했을 때 삼각형을 이루거나 하는 구조가 좀 안정적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무게를 좀 분산할 수 있는 구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골고루 분산하면 그만큼 넓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이라는 재료이기 때문에 경량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무게를 이겨내는 힘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겹쳐지면 두께가 두꺼워지면 조금 더 강도나 힘을 버티는 힘이 좀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접힘선, 폴딩이라고 하는데요. 접힘선이 있으면 좀 좋겠죠. 자, 이거는 뭐 방금 얘기했던 삼각형 구조의 트러스도 접힘 구조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골판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접혔잖아요. 이런 접힌선으로 무게를 분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독서대가 이제 책이 이렇게 받쳐지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얘를 잘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받침대가 되게 중요한 원리가 될 거거든요. 받침대가 책보다 넓었을 때 분산하는 방금 원리가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책이 닿는 부분이 넓을수록 안정적으로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보다 약 1.5mm 정도 더 넓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책보다 조금 더 큰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안정적이겠죠. 튼튼한 삼각형 모양의 받침이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 구조인데 건축물을 받칠 때도 삼각형 구조가 안정적으로 한다고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집 그렸었잖아요. 지붕, 삼각형 집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건축물에서도 삼각형 구조가 좀 안정적인 것처럼 우리 독서대도 넘어지지 않으면 삼각형 형태로 받치는 받침대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밖에 필요한 거 아까 방금 얘기했던 책을 받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책을 세워가지고 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45도 각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고개를 좀 덜 들고 볼 수 있는 각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잘 맞아야지 책이 세워졌을 때 책의 무게를 잘 버틸 수 있고 그 무게중심이 되는 부분에 받침대가 놓여야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설계해야.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 해결 과정 1학기 때 배웠던 것들의 단계별로 우리가 실제로 독서대, 종이 독서대를 만드는 시제품을 만드는 내용을 실제 수업 시간에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건설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